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지만은. 넌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야. 주제 파악 좀 해. 하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지수는 차가운 대리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웨딩드레스가 먼지투성이 바닥에 처참하게 깔렸죠. 무릎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귀부인들은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즐겼어요. 저게 며느리야? 완전 개처럼 기네. 지수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명품 구두 코앞에 이마를 박을 듯 고개를 숙였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비웃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신랑 시우는 소파에 누워 모바일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능 묻은 작업화를 신은 채 멀어지는 뒷모습만 보여주었고요.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지옥이었다는 것을.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강남 신명호텔 신부 대기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지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선영의 차가운 시선은 귀에 달린 작은 귀걸이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귀에 달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격이 떨어지잖아. 선영은 혀를 차며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수의 귀에서 귀걸이를 거칠게 잡아 뺐어요. 지수의 귓불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었죠. 선영은 그 소중한 귀걸이를 쓰레기통에 보란듯이 던져버렸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신랑인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워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내가 좀 맞춰. 오늘만 참아. 시우의 무심한 목소리가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식시작 5분 전 대기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 인국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급하게 빌려 입은 낡은 양복. 아버지는 너무 급하게 오느라 구두를 미처 갈아 신지 못하셨던 겁니다. 발에는 진흙과 풀물이 잔뜩 묻은 낡은 정원 작업화가 그대로 신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선영이 아버지의 신발을 보고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소똥비료 냄새가 진동을 하네. 누가 좀 소독제 뿌려요.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저 노인네가 사돈이래요? 저 집 정원사라던데. 그때 신랑 아버지인 박태진 회장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사돈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그저 하찮은 고용인을 대하듯 했습니다. 최 기사, 오늘 뒤뜰 소나무 전지 작업은 다 해놓고 온 건가? 아버지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 어른. 선영이 보안 요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 노인네 냄새나서 식장에 못 들어오게 해요. 입구 구석에 화분처럼 세워두라고.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잡고 뛰쳐나왔어요. 어머니, 우리 아빠한테 너무하세요.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디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너 이 결혼 없고 싶어? 위약금 5억 낼 돈은 있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찔렀어요.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비참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지만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사정없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은 효녀 심청이 아니라 재벌가에 읍소하는 비참한 신데렐라로 찍히고 말았죠. 아버지 인국은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수야, 일어나라. 제발. 결국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갈게. 멀어지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화 뒷굽소리가 복도에 슬프게 메아리 쳤습니다. 선영은 그 뒤에 대고 비서에게 독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소금 뿌려요. 재수 없게. 지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 아버지가 쫓겨나는 뒷모습을, 그리고 무릎 꿇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요. 이 굴욕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복수로 돌아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수는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차는 이상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시댁본가 쪽이었어요. 기사님,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기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 선영이 차갑게 비웃었어요. 내 주제에 무슨 유럽 여행이야. 집에 가서 밀린 빨래나 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은 낡은 앞치마를 지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내 유니폼이야. 갈아입어. 남편 시우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 키를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며칠만 신부 수업 시켜준대. 나는 친구들이랑 피로연 좀 하고 올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상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죠.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 친정 방문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내용, 생활비는 따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지수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도장 안 찍으면 내 아버지 우리 집 정원사 자리도 날아가는 줄 알아. 아버지가 인질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찍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어요. 빨간 지장이 종이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안방이 아닌 부엌 옆 작은 쪽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가정부가 쓰던 방이었어요. 난방도 들어오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쌀을 씻었어요. 고운 손등이 트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시댁 식구들은 호화로운 갈비찜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엌 구석에 서서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어야 했죠. 선영이 국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자, 그러고는 뜨거운 국물을 지수의 발등에 부어버렸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인국이었어요. 아침 일찍 정원 손질을 하러 온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일하는 딸을 목격했습니다. 분노로 손에 쥔 전지가위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딸이 더 힘들어질 것을 알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적으며 낮게 응조렸어요. 머지 않았다. 놈들의 제삿날이. 지수는 그날 저녁 좁은 쪽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미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신명건설 본사 대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건물 조감도가 떴습니다. 신명 더 힐 프로젝트였어요. 상위 1%만을 위한 철옹성 같은 고급 주거 단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의 눈빛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거 분양만 되면 우리 회사 대박 나는 거야. 내 노후 자금 500억은 여기서 나와. 회의실 안에서 부지 매입 현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딱 한 곳만 문제입니다. 진입로 쪽 판잣집 땅 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땅은 지수의 친정집 근처였어요. 하지만 등기부등 본상 주인은 김철수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진 회장은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진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인국은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다듬고 있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이, 최 기사. 잠깐 톱 내려놓고 이리 와봐. 태진은 아버지를 마치 개 부르듯 불렀습니다. 인국은 천천히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태진은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바닥에 팔랑거리며 떨어뜨렸어요. 마치 짐승에게 먹이를 던지듯이 말이죠. 자네 사는 그 판자촌 우리가 싹 밀어버릴 거야. 이거 받고 방 빼. 이삽이나 해. 인국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대신 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인국의 눈빛에는 25년간 쌓인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회장님, 그 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태진이 비웃었습니다. 추억? 가난뱅이 주제에 감성파리는 불도저로 밀어버리기 전에 기어나가. 바로 그때 지수가 쟁반에 커피를 담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원 모퉁이를 돌아서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쟁반을 꽉 쥔 손이 떨려 컵이 달그락거렸어요. 아버지 인국은 지수를 봤습니다. 딸이 자신의 치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억지로 밝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수야, 아빠 괜찮다. 얼른 들어가서 일 봐라. 지수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국은 퇴근 후 그 문제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밤이었어요. 마당 한구석에 있는 낡은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장독대 옆 땅을 팠어요. 삽으로 한참을 파내자 특별한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방수 처리가 된 특수 항아리였어요. 뚜껑을 열자 안에는 비닐로 꽁꽁 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땅 문서였습니다. 지인 이름으로 명예 신탁해둔 서류였죠. 인국은 25년 동안 태진이 투기할 때마다 그 옆에 자투리 땅을 조금씩 사모았던 겁니다. 언젠가 복수할 그날을 위해서요. 인국은 서류를 다시 항아리에 넣고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때가 오고 있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시우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땅에 던져요? 남편 시우의 대답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분은 그냥 우리 집 마당쇠야. 너도 식모고. 주제 파악 좀 해. 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줄이 뚝 끊어졌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려먹을 하녀일 뿐이었죠.
지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보던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 무기인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지수는 시어머니의 지시로 남편의 와이셔츠를 손빨래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쓰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는데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가 트고 갈라져 쓰라렸어요. 셔츠 깃을 문지르던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도발적인 붉은색 버건디였습니다. 지수는 한 번도 그런 진한 색을 바른 적이 없었어요.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자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고급 브랜드 샤넬이었어요. 지수가 평소에 쓰지 않는, 아니 살 수도 없는 비싼 향수였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빨래를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남편 시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그 셔츠를 들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자마자 지수가 셔츠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시우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하다 묻은 거야. 거래처 사람이랑 부딪혔어. 당신 의부중 아니야? 정말 질린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차갑고 공격적인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명건설 투자자의 딸이라는 라이라는 여자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시어머니 선영이 직접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라이 양. 어서 오세요. 라이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제 셔츠에서 났던 바로 그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샤넬 향수였습니다. 라이의 입술 색깔도 똑같은 버건디였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은 라이를 소파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지수와 대놓고 비교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우아해야 하는데 라이 양처럼 말이야. 지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실에서는 라이와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습니다. 식탁 밑에서 남편 시우와 라이가 다리를 꼬고 비비고 있었어요. 서로의 발을 장난스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라이에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였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이었습니다. 지수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수돗물을 틀었어요. 물소리에 묻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라이가 들어왔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지수를 거울 너머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눈치 없네요. 비켜주지 그래요? 이 집 곧 제 거 될 건데. 라이는 립스틱을 핸드백에 넣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그역한 샤넬 향수 냄새뿐이었어요. 지수는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기고 있었죠. 지수의 가슴 속에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이었어요. 어느 아침 시어머니 선영이 집안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어디 갔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고용인을 거실로 모았어요. 가사 도우미, 정원사, 운전기사까지 모두 한 줄로 세웠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죠. 경찰이 한 명씩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차례가 되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켰어요. 제 방부터 수색해봐요. 의심스러운 년이에요.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떳떳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 수색하세요. 경찰은 지수의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춥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침대 밑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경찰의 눈에 작은 자개함이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함이었죠. 지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함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자개함을 열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반지, 헤어핀,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이 함을 거꾸로 들자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맑고 차가운 소리와 함께 떨어진 건 시어머니의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넣어놓은 거예요. 시어머니 선영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가증스럽게 흐느꼈어요. 내가 너를 걷어줬는데 은혜를 도둑질로 갚아? 역시 근본은 못 속이는구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보안실로 갔어요. 화면에는 지수가 안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수가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러 갔던 장면이었어요. 빨래를 가지러 간 거였죠. 누군가 그 영상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서에 가셔야겠습니다. 남편 시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실망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실망이야, 지수야.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이런 짓을 해? 지수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감방 생활할래? 아니면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나갈래?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아버지가 알게 될 터였죠. 절도범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지수의 손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장 찍을게요. 이혼할게요. 시어머니는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서류였어요. 위자료는 이 반지 값으로 계산하는 거야. 몸만 나가. 지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검은 잉크가 번졌어요. 2층 난간 위에서는 라이가 와인 잔을 들고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지수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이 도둑년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지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끌려갔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달, 이혼녀가 되어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지수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었죠.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악몽이었어요.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와 라이가 미리 짜고 친 연극이었다는 것을. 반지를 일부러 지수의 유품함에 넣어둔 것도 CCTV를 조작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이 무심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수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손에는 이혼 서류 사본 한 장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였어요. 지수는 얇은 가디건 하나와 슬리퍼 차림으로 시댁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가방도 지갑도 모두 빼앗긴 채였죠. 보안 요원이 지수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살같이 까지며 피가 흘렀어요. 그때 집안에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사모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소금을 지수에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지수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에 쏟아졌어요. 소금이 까진 무릎의 상처에 들어갔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모멸감이 더 컸습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재수 없는 것을 쫓아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이 집에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쫓아내야 할 애군이었어요.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철옹성 같은 재벌가의 벽이 지수를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어요. 빨래하다가 주머니에 들어간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이 지수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를 질질 끌며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비틀거리는 여자. 영락없는 술 취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거지 아니야? 저런 거 강남에 왜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어요. 수신자 부담 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빠.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 아버지는 늘 지수를 강아지라고 불렀었죠. 그 다정한 목소리에 지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나 좀 데리러 와.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소만 물어보았어요. 30분 후에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전화부스 안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낡은 용달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인국이 트럭에서 내렸어요. 지수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의 비참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점퍼를 벗어 지수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트럭에 태웠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발 이리 줘봐. 아버지는 지수의 엄발을 자신의 점퍼 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발끝으로 전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 나 다시는 저 사람들 안 봐. 죽어도 용서 안 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손에 묻은 흙과 나무 진액이 지수의 뺨에 묻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다 끝났어.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급 세단이 경적을 울리며 추월해 갔어요. 시아버지 태진의 차였습니다. 태진은 창문을 내리고 지수와 인국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흙탕물이 트럭 창문에 튀었어요. 태진의 세단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거만하고 무례한 모습 그대로였죠. 아버지 인국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집에 가자. 아빠가 25년 동안 준비해둔 선물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결연한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어요. 트럭은 친정집이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굴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낡은 판잣집이었어요. 춥고 좁았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오래된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지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강아지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수는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밥을 먹고 지수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이었지만 푹신했어요.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장비 엔진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쇳소리가 땅을 울렸어요.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을 비췄어요. 3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신명 건설이 고용한 철거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싹 밀어버려. 용역 팀장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돌멩이가 창문을 뚫고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발로 차이며 나무가 쪼개졌습니다. 지수와 아버지 인국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찬 시멘트 바닥이 발을 얼렸습니다. 아직 사람 있어요. 안 돼요. 지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용역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어요. 집안의 가재도구를 마구마당으로 집어던졌습니다.
TV가 땅에 떨어져 박살났어요. 옷장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옷가지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액자가 땅에 부딪혔어요. 금이 갔습니다. 용역 중 한 명이 군화를 신은 발로 영정사진을 밟았어요. 유리가 발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정사진을 주우려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용역 한 명이 지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수가 땅에 넘어졌어요. 아버지 인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충혈됐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 장독대로 달려갔습니다. 비밀 금고가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25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증거가 땅속에 있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어요.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용역 팀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팀장이 아버지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아버지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장독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장독대 앞을 막아섰어요. 그 순간 팀장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쇠파이프가 번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어요. 아버지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가 땅을 적시며 퍼져나갔어요. 아빠, 지수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며 달렸어요. 아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얀 잠옷이 붉은 피로 물들었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아버지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지수는 용역 팀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았어요.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빠 죽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집도 드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팀장이 지수를 발로 밀쳤습니다. 지수가 옆으로 굴렀어요. 팀장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시아버지 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어요. 확실히 처리했나? 증거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밀어. 예,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노인들이었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늦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의료진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지수가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손은 아버지의 피로 범벅이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용역들이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누전으로 불난 걸로 해. 싹 다 태워.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수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 활활 타올랐어요. 어머니의 추억이, 아버지의 땀이, 지수의 어린 시절이 모두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급차 창문으로 불타는 집을 보며 지수는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하지만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독대였어요.
흙으로 만든 장독대는 쉽게 타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장독대를 하찼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인국이 의식을 잃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겨우 움직였어요. 네.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맥박이 약하게 뛰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눈 떠요. 구급차 사이렌이 밤거리를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지수의 하얀 잠옷은 아버지의 피로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수는 수술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아빠만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시댁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련이 훗날 얼마나 큰 복수의 불씨가 될지도요. 수술실 빨간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피 묻은 잠옷 차림으로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만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시댁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련이 훗날 얼마나 큰 복수의 불씨가 될지도요. 수술실 빨간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피 묻은 잠옷 차림으로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아버지 인국은 뇌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피 묻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을 꽉 쥐고 기도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비 보증금 5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돈 없으면 수술 중단될 수도 있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0만 원. 지수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모두 시댁에 빼앗겼었죠.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빈 주머니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연락해서 돈 마련할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 안에 안 되면 수술 중단됩니다. 지수는 병원 로비에 공중전화로 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어요. 기억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창, 직장 동료, 5통, 10통을 걸었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신명건설 본가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명 더힐 착공 기념 파티였어요. 거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최고급 샴페인 타워가 세워져 있었어요. 황금빛 샴페인이 잔에서 잔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은 라이에게 1억짜리 진주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격이 맞는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네. 전 남편 시우와 라이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지수 그녀는 어디서 굶어 죽었겠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수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의점 뒤쪽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얻어 복도 구석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밥알이 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편의점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명건설, 친환경 명품 단지 신명더힐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시아버지 태진과 시어머니 선영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전 남편 시우와 라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먹던 도시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위가 뒤집혔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신은 없어. 정의도 없어. 지수는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단을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마득한 높이였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 발을 들어 올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수의 몸이 흔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거기 서요. 최인국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따님 찾으세요. 지수가 돌아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아빠가요? 빨리 오세요. 의식 돌아오셨어요. 지수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인국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아빠. 지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장독대 및 항아리 아직 안 탔다. 그거 찾아와. 지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걸로 저놈들 죽여라.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수도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이었어요. 알았어요, 아빠. 내가 다 찾아올게.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100배로 갚아줄게.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죽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살아서 복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한밤중이었습니다. 지수는 불탄 집터로 몰래 들어갔어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살피며 테이프를 넘었어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어요. 불에 탄 집의 잿더미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타버린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당으로 갔습니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였어요.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다행히 장독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불에도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깨진 조각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지수는 무릎을 꿇고 장독대 옆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팠어요. 삽도 없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들어갔어요. 손톱이 깨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두 뼘 깊이로 파내려갔습니다. 손으로만 파야 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며
피가 흘렀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팠습니다. 30분쯤 팠을까요? 1미터쯤 팠을 때였습니다.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어요. 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흙을 치웠어요. 특수방수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크기는 김치 항아리만 했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뚜껑이 꽁꽁 밀봉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꽤 무거웠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비닐로 겹겹이 싼 보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겼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낡은 서류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녹음기도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도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읽었어요. 땅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어요. 김철수, 이영희, 박민수 모두 다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차명 등기였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이었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읽어내려갔어요. 1998년 3월 태진이가 강남 땅 매입. 나는 옆 자투리 땅 2천만 원에 샀다. 2005년 7월 태진이가 판교 투기. 나는 진입로 땅 5천만 원에 샀다. 태진이가 투기할 때마다 나는 그 옆에 자투리 땅을 샀다. 언젠가 놈의 목줄을 죄기 위해 25년을 기다렸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같이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큰 그림이 있었어요. 모든 굴욕을 참으며 복수를 준비했던 겁니다.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신명 더힐 단지의 유일한 진입로 100평이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상하수도 매립지도 아버지가 세운 유령회사 명의였어요. 진입로가 없으면 건물을 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의 비자금 장부 사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진의 뇌물공여 녹음 테이프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운전기사 할 때 몰래 녹음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가장 밑바닥에는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과 비자금을 추적하며 확보해둔 자금이 든 통장이었죠. 이것이 복수의 종잣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어요.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인내심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25년 동안 굴욕을 참으며 이 순간을 준비한 아버지. 정원사로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참았던 아버지. 울다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복수할 무기가 생긴 겁니다.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무기가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수첩에 적힌 연락처를 찾아갔습니다. 박영훈 변호사였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박영훈 변호사님이신가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 너구나. 많이 컸네. 아저씨가 내 대학 등록금 내주셨던 영훈 오빠야. 기억나니? 지수가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었어요. 어릴 적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국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남몰래 학비를 보태주었던 고향 친구의 아들이 이제는 든든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쳤어요. 영훈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2장 넘기며 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핵폭탄이야. 지수야, 이거 진짜야? 네, 아빠가 2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영훈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대단하시네. 인국 아저씨. 근데 지수야, 중요한 게 있어. 지금 터뜨리면 안 돼. 왜요? 지금 터뜨리면 놈들이 공사 중단하고 다른 곳에 지으면 그만이야. 손해는 보지만 회사가 망하진 않아. 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분양까지 끝난 다음에 터뜨리면 그때는 회사가 완전히 박살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훈의 말이 맞았어요. 복수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무너뜨릴게요. 그날 저녁 지수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많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다 찾아왔어요. 지수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을 뻗어 서류를 만져보았습니다. 잘했다, 내 딸. 지수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조금만 참아요. 우리 꼭 이길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100배로 갚아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위를 들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 움큼, 두 움큼. 거울을 봤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었어요. 립스틱을 지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날카로운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착한 며느리 최지수는 죽었어. 이제부터 난 사냥꾼이야. 지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없었어요. 오직 복수심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사냥꾼의 눈빛이었어요.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지수를 비췄습니다. 긴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힘겨운 재활 치료를 견뎌냈고 지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신명 더 힐은 완공을 앞두고 있었어요. 30층짜리 고급 주거 단지였죠.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강남 부동산 업계에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이라는 신비의 큰손이 나타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제이가 투자한 건물은 모두 대박이 났습니다. 제이의 정체는 지수와 영훈 변호사였습니다. 2년 동안 지수는 법률과 부동산을 공부했어요. 아버지의 통장에 있던 자금을 종잣돈 삼아 영훈의 도움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그 돈을 불려 힘을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신명건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시어머니 선영은 자금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명 더 힐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거였죠. 급하게 상가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제이가 그 상가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선영은 제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한편 라인은 전 남편 시우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횡령이었어요. 지수는 그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VIP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신명 더 힐 분양 설명회였어요. 지수는 제2의 비서 신분으로 위장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하게 변신한 지수였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쫓겨난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지수가 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제2인베스트먼트 비서 김민지입니다.
혹시 좋은 투자처 찾으세요? 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라이와 지수는 다시 만났어요. 라이는 신명건설 내부 정보를 술술 흘렸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요즘 은행 대출 때문에 난리예요. 만기 연장이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지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지수는 은행장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냈습니다. 신명건설의 부실 담보 증거였어요. 일주일 후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태진은 패닉에 빠졌어요. 자금 압박을 받은 태진은 부실 공사를 독촉했습니다. 입주만 시키면 다 해결돼. 빨리 진행해. 싼 자재 써도 돼. 지수는 공사 현장을 망원경으로 감시했습니다. 부실 공사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저급 자재를 쓰는 장면, 부실 시공 장면.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한편 아버지 인국은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녀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수야, 때가 됐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입주자 사전 점검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빠, 초대장 보내드려야죠. 지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지수는 영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영훈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영훈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공사중지 가처분이 나올 거야. 입주 점검일 당일 아침에 제출해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저 멀리 신명 더힐 건물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그 불빛이 꺼질 거야. 지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무릎 꿇고 있던 그날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그때의 나는 죽었어.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야. 디데이까지 이틀.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신명 더힐 사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기록했어요. 분양 대박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시아버지 태진과 시어머니 선영은 펜트하우스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잔에 따라졌어요. 이제 우린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전 남편 시우와 라이도 결혼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화 결혼식장을 예약했어요. 지수 그녀는 어디서 굶어 죽었을까? 라이가 와인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2시 신명 더힐 단지 진입로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였어요. 포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파지지 않았어요. 반장님, 땅이 안 파져요. 뭔가 박혀 있어요. 땅 속에 철근 구조물이 박혀 있었어요. H빔 말뚝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깊이 박아놓은 거였습니다. 측량 기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도로 우리 땅 아닙니다. 태진이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개소리야? 다 매입했잖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도로 한복판 핵심 100평이 다른 사람 명의예요. 유령 회사로 되어 있어요. 태진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어요. 도로 한복판 100평이 유령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인국이 태진 몰래 말뚝 박기 해둔 땅이었어요. 도로가 없으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입주는커녕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했어요. 30층짜리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태진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강제 수용해. 당장.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사유지라 강제 수용 불가능합니다. 합의밖에 답이 없어요. 바로 그때 법원에서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명령서였어요. 부실 공사 증거와 함께요. 공사 전면 중단?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자만 수억 원씩 나갔어요. 입주 예정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입주 날짜 못 맞추면 위약금 내놔라. 사기 아니에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입주 예정자들이 본사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했어요. 태진은 땅 주인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억이었어요. 하지만 땅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땅 주인이 협상을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태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협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협상장은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건너편에는 영훈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어디 있소? 제가 대리인입니다. 주인분은 직접 안 나오십니다. 조건이 뭐요? 땅값은 시세의 10배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공개 사과문을 신문 일면에 게재하셔야 합니다. 태진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미친놈들, 깡패 풀어서 다 묻어버린다. 영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시면 형사 고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 전 철거 용역 폭력 사건 증거도 다 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다음 날 단지 내 수도관이 터졌어요. 인국 소유의 땅 밑을 지나는 배관이었습니다. 수십억이 날아갔어요. 선영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구판을 벌였어요. 터가 안 좋아서 그래. 귀신이 씌었어. 지수는 그 구판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부실 공사 신명건설, 기술 대신 구판벌이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신명건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금 회수하겠습니다. 당장 갚으세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태진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영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소. 제발 당장 만나자고 해요. 영훈의 대답이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입주자 사전 점검일 정문에서 뵙죠. 그때 땅 주인님이 직접 나오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진은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25년 동안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전면 중단 이후 신명건설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악몽이었어요. 하루 이자만 3억 원씩 나갔습니다.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어요.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낮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입주 날짜 못 맞추면 위약금 50억 내놔라. 사기꾼들, 경찰 부른다. 본사 유리창에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에 노른자가 흘러내렸어요. 태진은 뒷문으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통씩 왔어요. 회장님, 대출금 상환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안 갚으시면 담보물 압류 들어갑니다. 태진은 땅 주인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2억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라이가 지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민지 씨, 우리 회사 좀 도와줘요. 제발이요. 땅 주인 좀 찾아줘요. 지수는 라이를 호텔 카페로 불렀습니다. 라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힘들어 보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시아버님이 매일 술 드시고 난리예요. 지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땅 주인이 협상을 원한다더라고요. 대신 회장님이 직접 나와야 한대요. 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누구예요? 조건이 뭔데요? 회장님 직접 만나서 얘기하신대요. 다음 주 입주자 점검일에 정문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라이를 이용해 역정보를 계속 흘렸습니다. 라이는 그 정보를 시댁에 고스란히 전했어요. 태진과 선영은 그 정보를 믿었습니다. 태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입주자 점검일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현금 100억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지수는 영훈 변호사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부실 공사 사진, 횡령 증거, 녹음 파일, 폭력 영상. 완벽했어요. 지수야, 준비 다 됐어. 이제 무대만 남았어. 내일이면 끝이야. 영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주자 점검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2년 동안의 준비가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인국도 잠을 못 이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25년을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지수야, 내일 우리가 이긴다. 꼭 이긴다. 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빠. 꼭 이길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100배로 갚아줄 거예요. 드디어 입주자 사전 점검일이 밝았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신명 더힐 정문에는 VIP 입주 예정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태진과 선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만 잘 넘기면 돼. 땅 주인 오면 바로 돈 주고 해결하는 거야. 태진이 선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오전 10시 VIP들이 리무진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0여 대의 차가 줄지어 왔어요. 그런데 정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멈춰 섰어요. 정문이 사라진 겁니다. 대신 붉은색 대형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들이 3층 높이로 쌓여 있었어요. 거대한 성벽처럼 막고 있었습니다. 철옹성이었어요. 컨테이너 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악덕 기업 신명건설의 토지 강탈과 부실 시공을 고발한다. 땅 주인 일동. VIP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사기 분양 맞잖아. 내 돈 30억 어떻게 해?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태진이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거 당장 치워. 지게차 불러. 용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동대가 막아섰습니다. 영훈 변호사가 미리 법적 조치를 완료해둔 거였죠. 경찰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유지 내 합법적 시설물입니다. 건드리면 현행범 체포합니다.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 땅이야. 내 돈이야. 구두를 벗어 경찰에게 던졌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어요. 전국의 재벌 사모님의 민낯이 송출됐습니다. 시후와 라이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입주 예정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너희가 사장 아들이지? 돈 내놔. 시후의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라이의 머리채가 잡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철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나왔어요. 번호판은 1이었습니다. 차가 태진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명품 구두가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수와 인국이었습니다. 태진의 동공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최 기사? 지수 너?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아니, 불법 점거자님들.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선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선영이 지수에게 달려들려다 제풀에 넘어졌습니다. 하이힐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인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어요. 내 정원을 25년 동안 짓밟더니 결국 너희 무덤을 판 거야. VIP 입주 예정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땅의 소유주이자 신명건설의 전 며느리 최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가 손을 들었어요. 영훈 변호사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이 지수를 학대하는 장면이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지수의 발에 붓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태진의 육성 녹음이었어요. 확실히 처리했나? 증거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밀어버려. 철거 용역을 지시한 녹음이었습니다. 태진이 손을 휘저었어요. 아니야. 조작이야. 세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부실 공사 현장 영상이었어요. 저급자재를 쓰는 장면, 시멘트에 모래를 몰래 섞는 장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함을 질렀어요. 저런 썩은 아파트에 어떻게 살아? 사기야. 환불해. 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태진이 머리를 감쌌어요. 라이가 시우를 밀쳤습니다. 전 몰라요. 저 남자가 다 시켰어요. 지수가 라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횡령 증거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너도 공범이야. 은행 계좌 내역 다 있어. 2년 동안 내가 빼돌린 돈만 15억이야. 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우가 지수에게 달려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지수가 시우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거친 소리가 울렸어요. 여보,
넌 이제 정과자야. 그리고 우린 완전히 남이야.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어요. 박태진, 문선영, 박시우, 이라희. 긴급 체포합니다. 업무상 횡령, 폭력, 사기, 배임,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태진이 수갑을 차고도 인국을 받습니다. 비굴하게 빌었어요. 형님, 한 번만 살려주쇼. 제발. 인국이 주머니에서 10원짜리 동전 한 잎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동전을 손가락으로 튕겼어요. 태진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이삽이나 해라. 감옥에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25년의 한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빌런들이 경찰차에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어요. 내 돈, 내 집, 다 내 거야.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정의는 산다. 현장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지수와 인국만 남았어요. 지수가 천천히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빠, 우리 진짜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인국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 정의가 이겼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지수야, 이제 집에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부녀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차는 저녁 노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긴 복수가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신명건설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굿이 메인 뉴스였어요. 재벌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학대, 폭력, 횡령, 부실 공사.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극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태진과 선영의 모습이 나왔어요. 인터넷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신명건설 관련 키워드였어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최지수님 진짜 대단하다. 존경합니다. 사이다다. 속이 뻥 뚫린다. 악은 결국 망한다. 인과응보가 정말 있구나.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모두 이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클릭수가 1000만을 넘어갔어요.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TV를 일부러 끄고 있었어요. 대신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어요. 맛있다, 지수야. 역시 내 손맛이 최고야. 많이 드세요, 아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어요. 2년 동안 그리워했던 평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우리 좀 쉬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네, 아빠. 이제 쉬어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한편 구치소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자 구치소 독방에 선영이 갇혀 있었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줘. 내가 누군지 알아? 교도관이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긴 다 똑같은 재소자예요. 남자 구치소에는 태진이 있었습니다. 6명이 함께 지내는 사람방이었어요.
태진은 제일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젊은이 방에서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재벌 도련님. 설거지 내가 해. 라인은 여자 구치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와 인국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학대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었으니까요.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국도 증언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정의가 승리할 날을 믿으며 참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종 선고 날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태진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문선영,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박시후,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라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신명건설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회사가 공중분해됐어요. 선영이 숨겨둔 비자금 1,000억도 모두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모두 환불받았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땅을 팔아 보상했어요. 신명 더 힐부지는 다시 개발됐습니다. 투명하게 공사가 진행됐어요. 1년 후 튼튼한 아파트가 완성됐습니다. 지수는 그 아파트 반을 서민 임대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름은 인국의 정원이었어요. 입구에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큰 머릿돌을 세웠습니다. 지수는 이제 유능한 부동산 개발자가 됐습니다. 잡지 인터뷰를 했어요. 제 스승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인내심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와 인국은 인국의 정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예쁘죠? 우리 정원. 그래, 정말 예쁘다. 이게 진짜 우리 정원이야. 인국은 다시 정원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고용인이 아니었어요.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꽃을 가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로웠습니다. 지수와 인국은 이제 진짜 삶을 짓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태진과 선영, 시우와 라인은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비난했어요. 당신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부부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증오만 남았어요. 선영은 화장실 청소를 하며 눈물을 흘렸고 시우는 선임 재소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 올린 재산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어요. 태진은 감옥에서 인국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한 번만 면회 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편지는 인국에게 배달됐어요. 인국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어요. 조각조각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는 없다. 인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명건설은 완전히 파산했고 선영이 숨겨둔 비자금 1,000억도 모두 국고로 환수됐어요. 출소해도 그들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서민을 위한 집을 지었어요. 인국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부녀는 매주 일요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신명 더 힐부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법원 경매로 넘어간 부지를 지수가 인수했어요. 부실했던 건물을 보강했습니다. 튼튼하게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친환경 임대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 노인들, 학생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단지 이름은 인국의 정원이었습니다. 입구에 큰 머릿돌을 세웠어요. 화강암으로 만든 돌이었습니다. 거기에 금빛 글씨로 새겼어요. 인국의 정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다. 아버지 인국의 이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견딘 아버지를 기리는 이름이었어요. 인국은 다시 정원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용인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주인이었어요. 장미를 심었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다양한 색깔이었어요. 나무도 심었습니다. 벚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인국에게 물었습니다. 인국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장미란다.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국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유능한 건축 사업가가 됐습니다. 건축 잡지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유명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대표님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스승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인내심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모두 아버지께 배웠어요. 기자가 감동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지수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투명하게 일했습니다. 부실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와 영훈 변호사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멋진 곳을 만들었어. 내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보이시고. 영훈이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오빤 언제 결혼해요? 나는 아직 일이 더 중요해. 너는?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줍게 웃었어요. 저도 아직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영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지수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지수와 인국은 정원 중앙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인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하다. 이제 아무 걱정 없어. 내가 있고, 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더 바랄 게 없어. 저도 행복해요, 아빠.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강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긴 거야.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아빠, 이 정원 이름 잘 지었죠? 그래, 정말 잘 지었어. 인국의 정원. 우리 정원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던 자신과 아버지,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나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악은 망하고 선은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아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빛났습니다. 저 별 봐, 아빠. 엄마 같아요. 그래, 엄마가 우리를 축복하고 계셔. 인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만이 남았어요. 정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었어요. 집집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지수와 인국은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복수보다 평화가, 증오보다 사랑이, 재산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수야,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네, 아빠. 가요. 부녀가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원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무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인국의 정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로운 정원. 지수와 인국은 이제 진짜 삶을 짓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을, 증오가 아닌 용서를, 어둠이 아닌 빛을 심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